안녕하십니까. 경향신문 이대글입니다. 오늘은 의원 정수를 더 늘려야 하는지 더 줄여야 하는지 이 문제를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선거제도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국회의원 정수 300명을 현행대로 그대로 고정하고 대신 지역구대 비례대표 의원을 2대 1의 비율로 맞추는 겁니다. 이 안에 따르면 지금 지역구는 246명이고 비례대표는 54명이기 때문에 지역구 46명을 줄이고 그 수만큼 비례대표를 늘려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역구 의원 200명 그리고 비례대표 의원은 100명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우선 기본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더 원칙적으로 옳은 대안을 제시한다고 한다면은 지역구대 비례대표 의원을 1대 1로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렇지만 선관위가 제시한 2대 1도 충분히 개혁적인 방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지역구대 비례대표 의원 비율이 4.6대 1입니다. 이것에 비하면은 비례대표가 크게 늘어나는 그런 방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비례대표 확대안이 도입이 되면은 상당한 정치 개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요즘 신당이 새로 생긴다든지 새로운 정치 지도자가 출연한다든지 하는 이런 움직임이 있으면 여론이 주목을 하고 그리고 비록 일시적일지라도 지지율이 높아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시민들이 새로운 정치를 바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정치라는 것은 당연히 기성 정당 체제에 균열을 낼 수 있는 비례대표제 확대를 통해서 확실히 보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선거 때 1인 2표를 행사를 합니다. 그런데 비례대표가 확대되면은 정치개혁, 정당개혁의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1인 1표를 행사하더라도 비례대표 숫자가 너무 적어서 비례의원 선출을 해도 정치개혁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숫자가 많아지면 어느 당이 비례가 어느 정도 받았는지 어느 정도 많이 받고 당선되었는지에 따라서 당의 승패가 좌우되고 따라서 커다란 정치적 변화가 가능합니다. 우선 비례대표가 는다는 것은 정당들이 선택받기 위해 차별화된 이념, 노선, 정책을 내세우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거는 말하자면 인물 선거가 아닌 정당 간 정책 경쟁을 하는 바람직한 경쟁 선거가 되고 그리고 이런 비례대표 확대된 상황에서는 당이 노선과 정책을 잘 제시하기만 하면은 신생 정당이라 하더라도 소수 정당이라고 해도 시민들로부터 쉽게 선택을 받아서 원내에 진출을 해서 원내 교섭단체가 되는 길이 쉽게 열립니다. 이렇게 되면은 다양한 이념과 노선, 분명한 정책적 차이를 가진 3개 이상의 유력한 정당들이 상호 경쟁을 해서 시민들에게 선택하기 쉬운, 선택 가능한 정치의 길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양당제의 대결 정치였습니다. 양당제라는 것은 서로 중도층을 흡수하려는 경쟁을 하는 경향을 낳아서 정당이 서로 수렴합니다. 말하자면 자기 정체성을 잃게 되고 정책이 모호하고 노선이 모호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정당 간의 차별성이 별로 없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정당이 다양한 사회적 이해와 욕구를 제대로 대변할 수가 없게 됩니다. 지금의 양당제가 바로 이런 현상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정치적 냉소주의가 나타나게 되고 투표해봤자 어느 당이 집권하나 별로 변하는 것도 없다. 어느 당이 잘 해든 못하든 별 변화가 없다. 이렇게 해서 투표율 저하 현상도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또 차이가 없다 보니까 차이를 인위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중요하지 않은 차이 가지고 싸움만 하는 그런 정쟁하는 그런 정당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비례대표가 좀 더 확대가 된다면 정치가 좀 더 시민을 더 많이 대표하고 따라서 거기에 따라 더 많은 책임을 지울 수 있게 되고 시민들이 지지한 지지표에 맞게 의석수를 비례에 맞게 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례성도 보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의석 비례성이라는 것은 정당별 의석수가 유권자가 준 표와
어느 정도 일치하는 겁니다. 시민들이 준 표보다도 더 많은 의석을 갖거나 시민들이 준 표보다 더 적은 의석을 갖게 되어 있는 게 지금의 선거 제도의 현실입니다. 지역주의나 인물 중심의 한국 정치의 고질병도 이 비례대표제 확대를 통해서 상당 부분 완화할 수가 있습니다. 유력한 정당이 3개 이상이 돼서 상호 경쟁하는 그런 정당이 된다면 한 정당이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대화 정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선관위의 방안 2대1 지역구 대 비례대표를 2대1로 맞추는 건 좋은 방안인데 그 전제가 현재의 의원 정수 300명을 그대로 고정하는 겁니다. 이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200명 대 100명으로 하는 것 그 자체도 지역구 의원들을 많이 줄여야 되기 때문에 지역구 의원들이 저항과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지역구 의원 줄이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 선거제 개편을 최종 결정하는 사람들은 의원들이고 의원들이 대부분이 지역구 의원들이기 때문에 의원들이 자기 기득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결정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지역구를 대폭 축소한다는 2대1로 맞추기 위해서 지역구를 대폭 축소하는 선관위 안은 난간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지역구별 인구 편차를 2대1로 하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어서 도시 지역 선거구가 늘어나야 될 판이라서 선거구 줄이는 건 더욱 어렵게 됐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국회의원 300명 정수를 그대로 유지하려면은 기존 비례대표 의원수 54석밖에 안 되는데 그나마도 줄여야 할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자, 이걸 피하려면 지금 있는 54명의 비례대표 의원도 줄이는 걸 막고자 한다면은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의원 정수를 늘려서 비례대표 의원 수를 확보하는 겁니다. 의원 정수를 만일 330석으로 늘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330석 정수면은 지역대 비례 2대1로 한다면은 지역구 의석을 220석, 비례대표 의석을 110석으로 하면 됩니다. 물론 이렇게 해도 지역구 의원을 많이 줄여야 합니다. 지금 지역구 의원들이 의원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받아들여지기 쉽지가 않습니다. 아마 이런 경우에도 의원들은 비례대표 의석을 더 줄이려고 할 겁니다. 만약 360석으로 늘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360석으로 늘린다면은 지역구 대 비례대표 비율을 2대1로 할 경우 240 지역구 의원이 240석, 비례대표 의석이 120석 이렇게 됩니다. 이런 방안에도 선거구제 개편을 하면서 대도시 지역구가 늘기 때문에 역시 지역구를 줄여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도 의원들의 저항이 예상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경우에 또 더 비례대표를 줄여서 맞추려고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330석이든 360석이든 의원 정수를 늘리고 늘어나는 의석을 비례대표 의석 확대로 하면은 아주 바람직한데 이렇게 의석을 늘리는 게 또 시민들의 반대 때문에 이 또한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이젠 그래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국회의원 정수 300명을 절대 늘리면 안 된다. 이 고정관념이 과연 타당한지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시민들은 국회의원 더 늘린다. 그러면 반응은 이렇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아도 꼴도 보기 싫은데 어떻게 의원들 숫자를 더 늘리느냐 이렇게 반대하는 쪽이 더 많을 겁니다. 자, 그럼 선거제도 개편을 통해서 정치개혁, 정당개혁을 하자는 주장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자, 의원들이 반대해서 지역구 축소는 못하고 대신 그럼 의원 정수를 늘려서 비례대표 의석을 늘려야 하는데 그런 경우는 의원 정수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반발을 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역구도 줄이지 못하고 의원 정수도 늘리지 못하는 이런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면은 비례대표를 대폭 축소하거나 아예 없애버리면 간단한 문제입니다. 실제
김문수 전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장은 비례대표 아예 전부 다 없애자고 했습니다. 전부 지역구로 하자고 했습니다. 그런 주장을 한 적이 있는데 그런 문제는 간단하겠죠. 그러나 대신 정치 후퇴, 정치 퇴행을 각오해야 할 겁니다. 자, 현실적으로 지역구를 줄이는 게 더 어려울까요? 아니면 의원 정수 늘리는 게 더 어려울까요? 뭐 둘 다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의원 정수 늘리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더 타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더 정당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의원들이 정치한다고 싸우기만 하고 정치를 제대로 못한다 이렇게 하면서 의원들 보기 싫다, 정치 관심도 없다, 의원들은 보기 싫은 존재다, 눈앞에 어른거리는 것도 싫다, 이런 정서가 아직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의원수 늘린다는 거에 대한 반대 심리가 너무 많고 오히려 의원수를 더 줄여야 된다, 이런 의견이 꽤 많습니다. 안철수 의원도 이런 분위기에 편승해서 지난 대선 때 의원을 100명씩이나 줄이자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만일 의원수를 더 줄이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200명으로 의원수를 줄였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국회와 정당 역할도 줄고 약화될 겁니다. 그래서 남는 거는 통제받지 않는 대통령이 절대 권력, 견제받지 않는 정부입니다. 관료, 재벌, 종편과 같은 언론이 지배하는 세상으로 변하고 이 나라, 이 사회는 더욱 한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 될 겁니다. 이런 기득권이 더 강화되면은 견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의원 수가 줄면 그만큼 의원의 특권은 오히려 더 강화되고 의원 한 명 한 명의 힘도 더 커집니다. 의원은 시민을 대표하는 자리입니다. 만약 의원 수가 200명이면 의원 한 명이 대표하는 시민 수가 너무 많아서 시민의 대표성이 약화가 됩니다. 반면 의원 한 명이 시민의 목소리를 너무나 많이 책임지기 때문에 의원들의 정치적 힘은 더 커진다는 겁니다. 만약 300명을 100명으로 줄이면 의원의 권력은 3배가 되겠죠. 그리고 10명으로 줄인다면 30배로 커집니다. 자, 의원들 꼴 보기 싫으니까 줄일 수 있는 데까지 줄여서 자, 이제 한 명만 두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절대 권력이 탄생하는 겁니다. 반대로 의원 수를 더 늘리면 어떻게 될까요? 의원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만큼 권력과 특권은 줄어들게 됩니다. 권력 분산 효과가 있는 것이죠. 의원 한 명 한 명은 수많은 의원 가운데 한 명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의원이 됐다고 지금처럼 위세 부릴 수가 없습니다. 웬만큼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자기 이름을 알릴 기회조차 없을 겁니다. 열심히 일하는 경쟁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다양한 계급, 계층, 소수자를 대표하는 의원들이 많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다원성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또 국회가 활성화됩니다. 국회 상임위원회, 산하 여러 소위원회 이것들이 지금 의원 수가 적기 때문에 제대로 가동이 되지 못하고 충분히 활동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걸 상시 열려서 1년 내내 의원들이 각종 국정 현안에 대해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토의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데 더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3개 이상의 유력 정당들이 분명한 자기 색깔을 갖고 대안을 놓고 경쟁할 수 있는 더 나은 정치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정당들 간의 차이가 분명하기 때문에 오히려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가능해집니다. 차이가 별로 없는 양당대에서는 그 차이가 없다는 이유 때문에 작은 문제, 작은 차이로 크게 싸워서 마치 차이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의원 정수가 몇 명이 되는 게 타당한 것일까요? 현재 한국에서 의원 1인당 인구수는 16만 3천 명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34개국과 한국을 비교하면 의원 1인당 의원수가 한국이 4번째로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4번째로 의원수가 적다는 뜻입니다. 의원 1인당 인구수가 한국보다 많은 나라는 미국, 멕시코, 일본입니다. 그런데 미국이나 일본은 양원제 그리고 연방제입니다. 인구가 또 1억 명이 넘기 때문에
한국과 비교하기에는 잘 안 맞습니다. 이걸 이제 예외로 둔다고 했을 경우에 한국과 인구가 비슷한 데가 스페인인데 스페인 의원은 616명입니다. 한국의 2배가 넘습니다. 이태리는 의원 1인당 6만 명입니다. 프랑스는 의원 1인당 9만 명, 영국은 의원 1인당 9만 7천 명, 독일은 의원 1인당 12만 명입니다. 모두 한국보다 의원 1인당 인구수가 현격하게 적습니다. 한국 재헌국회 당시로 돌아가면은 의원 1명당 인구 10만 명을 대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6만 3천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의원 1인이 너무 많은 인구를 대표하는 쪽으로 그동안 바뀐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 가운데 미국, 일본처럼 예외적인 나라 그리고 너무 작은 나라들을 제외하면은 한국의 인구 규모 정도일 경우 의원 정수는 700명이 넘어야 적정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한국의 스페인 인구와 비슷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회의원 정수는 600명이 되는 게 합리적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는 인구 대비 바람직한 의원 수를 설명하는 것이고요. 실제 실현 가능한 한국 국회의원의 정수는 몇 명이 될 수 있을까요? 일단 600명은 기대치 앞으로 그쪽으로 가는 방향이라고 한다면은 현실적으로는 의원 정수는 330석에서 360석 사이에서 타협을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국회의원의 숫자에 너무 집착을 해서 비례대표를 줄여야 한다는 생각에 너무 빠지면은 정당이 대표성 그리고 책임성 그리고 의석수의 비례성을 약화시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나쁜 정치를 낳게 되고 그 나쁜 정치에 시민들이 다시 실망해서 정치 혐오를 하게 되고 정치 혐오의 결과로 의원들 보기 싫다 의원 수 더 줄이자 이런 악순환의 고리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만일 나은 정치를 위해서 정치 규제를 풀어서 의원 수를 적정 인원으로 늘리도록 한다면은 그 결과로 의원들이 그리고 국회가 제 역할을 다 하게 해서 정치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더 높이는 쪽이 있습니다. 이 두 길 가운데 어느 쪽을 택해야 할까요? 작은 정치라든가 정치의 역할을 축소하기 위해서 선동하는 여야 정치인들, 정치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의원 수를 줄여서 정치의 역할을 축소하려고 선동하는 여야 정치인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들 대부분이 정치 초보자들로서 반정치 포퓰리즘에 휩쓸려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정당 그리고 정치, 국회를 죽일지 살릴지를 곧 결정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직도 의원의 숫자를 줄이고 싶습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줄여야 하는 겁니까? 이대근이었습니다.